자, 여러분들, 오늘은 기출 유형 1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교재는 318페이지입니다. 로컬 디스크 C로 가셔가지고요. 커말 1급 엑셀 작업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최신 유형 기출 폴더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1회입니다. 1회. 암호는 책의 3917 엔드 9죠? 3917 엔드 9라고 치면 되죠? 제가 잘못 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치겠습니다. 3917이죠. 17 엔드 9. 자,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여러분들 그 321페이지입니다. 문제 4번에 기타 작업 101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보시면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 대용으로 바꿔야 됐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 바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 GDP 대비 퍼센트 계열은 다른 차트로 바꿀 거야, 하는.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우클릭해서 전체적으로 차트 바꿀 때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갑니다. 그리고 그 누적 세로막대는 세로막대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보면 누적 세로막대죠. 얘를 선택하시고요. 우리 막고로 혼합으로 가볼까요? 혼합으로 가면 이게 누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이러면 또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저는요 처음부터 혼합으로 갈래요 하는 분들은 막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어차피 혼합형 차트거든요. 차트 종류 변경 가서 혼합 가서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음. 그 대신 요 두 개는 여러분들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바꾸면 되고 GDP 퍼센트 계열은요. 여러분들 표식이 있는 꺾어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로 한번 가볼까요? 저 혼합형이니까. 그럼 GDP 대비 퍼센트 요 계열은요. 눌리셔가지고 꺾은 선형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요. 요 계열은 보조축을 사용했거든요. 보조축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에 축이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정부 의무 가입 제도하고 민간 의료비는 여러분들 세로막대 두 번째 누적 세로막대용으로 두 개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거.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법례를 보시면 여러분들 민간 의료비하고 정부 의무 가입 지도 요 두 가지는 제도 요것은요 누적 가로막 세로막대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까지 여러분들 우리 1번이 끝났습니다. 1번이 끝났고요. 2번은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초과해야 됐죠. 자, 우리 어저께는 탭 메뉴 가지고 해봤지만은 오늘은 좀 빠른 메뉴인 요 더하기를 눌러볼까요? 요도 차트 구성요소 넣을 때 쓰는 거예요. 더하기 눌리면 여러분들 옆에 차트 요소가 쭉 다 나옵니다. 여기서 차트 제목 오른쪽에 하살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또 나옵니다. 메뉴가. 차트 위를 클릭하십니다. 그럼 차트 제목 개체가 생겼죠? 여기에 안에서 블록을 딱 잡고 여러분들 그림 보고 제목을 치시면 돼요. GDP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비 치면 되죠? 대비 치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P가 빠졌네요. GDP 대비 그 다음에 경상 오료비죠? 띄우고 경상 오료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탄하시면 안 되고요. 띄어쓰기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차트 제목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표본 범례 서식은 범례 위치를 아래쪽 바꿔냈죠. 그럼 범례 오른쪽에 있죠. 범례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그러면 범례 위치라고 여러분들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옵션을 바꿔주시면 돼요. 끝났죠? 닫기 하시고요.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요까지가 2번이 끝났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민간 의료비는 여러분들 두 번째야 합니다. 계열 범례 보시면 색깔 알 수 있습니다. 요거만 여러분들 데이터 레이블을 넣을 건데 안쪽 끝에 넣을 겁니다. 일단은 요 색깔 보시고 데이터 계열 연두 색깔이죠. 얘를 선택하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니까 가운데에 딱 들어가요. 쌤, 저는요, 레이블 위치가 가운데인지 위쪽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모를 경우도 뭐 염려할 필요 없고요. 요 숫자를 선택을 하십시오. 이게 데이터 레이블이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뜹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레이블 위치가 지금 어디로 돼 있냐면 가운데로 돼 있거든요. 얘를 안쪽 끝에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안쪽 끝에는 여기 딱 붙네요. 여기. 이렇게 하면 잘 된 거죠. 닫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끝났죠. 2번이 아니고. 그러면 안쪽 끝에 지정 끝났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보조 세로축은 오른쪽에 있는 축, 요 축입니다. 숫자 축 있죠. 숫자를 한번 클릭하시면 여기 축 인식돼요.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은 그림을 보고 알아서 해라. 그 말이죠. 그림 보니까 밑에 최소값은 6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값은 8이죠. 그러면 요 오른쪽에 축을 선택했다면 컨트롤 1번 축 서식창이 될 겁니다. 최소값은 그림에서 6. 이건 손댈 거 없네, 그죠? 6, 또 입력하도 되고, 입력 안 해도 되고요. 뭐,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최대값은 8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 그리고 X 닫으면 알아서 여러분들 기본도 아니고 알아서, 매치가 딱 되네. 자, 손댈 건 없죠? 그러면 최대값 8. 최소값 원래 6이었으니까 그대로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4번이 끝났고요. 5번은 차트 영역은 흰 부분이 차트 영역입니다. 흰 부분 한번 클릭하시고 이 부분 컨트롤 1번 차트 영역 서식창이 되죠. 여기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글 이 둥근 모서리가 시험에 늘 나옵니다. 이거 이 출제 위원분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테두리 메뉴 클릭. 자, 그러면 제일 밑에 있어요. 아래쪽이 제일 밑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닫고 그러면 해제하시면 요 모서리가 보시면요 둥글죠. 이러면 잘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림자 넣을 건데 제가 그림자도 잠시 우리 컨트롤 1번 아까 빠져나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고 빠져나온 거고 이렇게. 자, 계속해서 차트형의 작업을 요것이 만약에 우리 요것을 체크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림자는 효과라는 아이콘 야를 클릭하셔가지고 그림자가 있거든요. 요거 클릭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쪽 가운데도 시험이 잘 나와요. 시험이 잘 나오는 게 바깥 오프셋 오른쪽 아래하고 안쪽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안쪽 가운데가 기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걸 참 또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안쪽 가운데는 안쪽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눌려볼까요? 요렇게. 닫고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 안쪽 가운데 그림자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잘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10점을 받으신 거예요. 뭐 특별하게 막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출 2회를 또 한번 볼까요? 닫기. 자, 이번에는 2회를 열어보겠습니다. 최신 기출 2회 여시고요. 자, 33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338페이지.
자, 그거 보시면 암호가 5210% 8이거든요. 5210% 8. 자, 그리고 기타 작업 1시트로 가시면 됩니다. 101시트. 자, 그리고 교재는 여러분들 차트 풀기 위해서는 뒤쪽에 341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우리 수정할 차트하고 책에 있는 완성된 차트를 보시면 우선 항목부터 먼저 볼까요? 서울, 충청, 강원, 어, 호남이 한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례를 보면 건강보험부터 총 변액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결과적으로 항목이 추가된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우리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때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에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데이터 범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범례 항목 계열이죠. 그것을 추가, 편집,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은 또 뭐냐 이거죠. 화살표하는 요 순서 바꿀 때 씁니다. 위치 바꿀 때. 그리고 가로 항목축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이 범위를 들어가면 지금 이 차트가 인식하는 범위가 점선으로 이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호남 있죠, 호남. 이 데이터만 요것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남만 추가하기 위해서 어차피 요것은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요 밑에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요 값이 원래는 계열 값이거든요. 근데 얘를 행렬 전환시켜 가지고 야 위치를 바꿔 놓은 거예요. 그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호남 이 부분만 블록을 잡아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사는 여기에 범례로 지금 들어가 있지만은 요 범례에 있는 요 데이터만큼 호남을 블럭을 잡고 야를 복사해서 집어넣어 보면 빠르거든요, 원래.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좀 빠른 방법은 우리 그거 취소하시고요, 창을. 호남만 이렇게 잡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관련된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적 G3부터 G8을 잡고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차트 개체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해보세요. 막바로 호남이 들어가죠. 요렇게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범내의 데이터 개수만큼 항목 들어가는 호남 있죠? 요것이 다 포함되는 요 데이터니까 요하를 다 잡아줍니다. 근데 요 밑에 여러분들 범례 보면 만약에 저축성 보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야는 빼고 요까지만 잡아야 되겠죠. 요 데이터 요까지만.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원래는 요 데이터가 여러분들 야가 범례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런 그림이에요. 원래는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야를 잠시 행렬 전환을 한번 시켜볼게요. 원래 요런 데이터거든요. 어, 우리 묶음 세로막 될 때는 요 데이터가 범례로 들어가요. 원래는. 여기 숫자 데이터 알겠습니까? 숫자 데이터는 계열로 인식하거든요. 근데 이 소스가 이렇게 바꿔놓아서 그래요. 요 행렬 전환을 바꿔놓고 요렇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원래 계열을 추가하는 작업인데 우연찮게 항목을 추가한 작업으로 돼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과 정리를 한다면요. 자, 여러분들, 1번 문항에서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어요. 요 문제뿐만 아니고, 딴 문제도 필요한데요. 1번 문항에서, 요거는 기출을 위해서 우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때, 수정 시, 첫 번째 1번, 항목 관련 데이터가 여러분들
뭐 수정적 만약에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은 여러분들 다시 범위를 지정하는 게 여러분들 편합니다. 지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빨라요. 원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계열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은 삭제는 여러분들 이것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에 가서 메뉴 안에서 여러분들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는 계열을 추가할 때는요. 추가 시에는 항목의 개수만큼 계열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 후 복사, 방금 했던 작업입니다. 복사하고 차트 개체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기 바라요. 선택 후 붙여넣기. 그리고 여러분들 항목 관련이 들어갔을 때는 다시 범위를 잡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방금 이 작업은 항목 관련 아닙니까? 그럼 다시 범위 안 잡고 왜 이렇게 복사해서 넣습니까? 사실은 계열을 추가했다 보면 돼요. 야가 계열 값이거든요. 계열이 뭐냐면 그래프가 올라오는 거예요. 숫자 데이터가 계열이거든요. 어찌 보면. 범위들하면 원래는 야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야를 서로 간에 항목하고 계열하고 행렬 바꿈을 해놓은 그림이다 보니까 우리 그림상에서는 그죠?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그림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항목의 개수만큼 나온 개수만큼 계열 데이터 범위를 잡아서 붙여 넣는 작업이 있어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그림은 변경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지금은 계열을 추가했다 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 자, 그리고 다시 범위를 잡는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인데 여러분들 편한 방법들 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잠시 되돌리기 위해서 원래 호남이 없었죠?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한 번만 더 되돌리기 할게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이렇게 돼 있었죠?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항목 관련이 변경되는 작업은요. 제거 눌리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컷을 두시고 여러분들 해당 범위 이 데이터를 잡고 어디까지 강원까지 잡고 난 뒤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호남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가 보시면 지금 이거하고 바뀌어 있죠. 원래 여기 원래 차트예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는 항목과 계열 순서를 바꿔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행렬 전환시켜야 돼요. 행렬 전환. 그리고 확인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다시 범위를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계열 지금은 요 계열이지만 요 데이터 항목의 개수만큼 계열값을 범위 잡아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호남이 추가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번이 끝났고요. 2번은 기본 세로 축 눈금의 단위 레이블을 표시해야 됐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 단위는 원단위입니다. 근데 책 보시면 공짜 3개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천원 단위거든요. 그래서 천이라 돼 있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있는 게 기본 세로축이거든요. 이 축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축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밑에 표시 형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지금 단위가 형식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잠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표시 단위가 있죠. 표시 단위. 요 하살표 눌러보세요. 요 밑에 거 아닙니다.
표시 단위에 가서 없음은 원단이고요. 이거 누르면 천이 있어요. 천. 천을 클릭하시면 공짜 3개가 빠져요. 요서 바꾸면 됩니다. 다 표시 단위에 가서 천으로 변경하면 끝이에요. 그 시험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요 단위 레이블이 없다면 요 밑에 차트에 단위 레이블 표시 체크를 해제하시면 글자는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단위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는 작업이죠. 기본은 이렇게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손댈 필요 없어요. 이것만 바꾸시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그 2번 다 끝났고요. 3번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 구성을 미리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구조가 있거든요. 레이아웃 구조 중에서 3번은 차트 레이아웃 9번째 레이아웃 구조로 변경해라.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차트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탭에 가시면 그러면 프로그램이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 구조가 어디냐면 빠른 레이아웃 왼쪽에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레이아웃 구조가 11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올리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11번째는 마지막 겁니다. 요거 레이아웃 11. 여러분들 그냥 마우스만 살짝 올려보세요. 지금 올리면 구성이 자꾸 바뀌고 있죠. 그죠? 미리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우리 11만 선택하면 돼요. 레이아웃 11. 이 끝입니다. 그럼 그 구조대로 야가 변경이 되더라. 그 말이죠. 요까지가 여러분들 3번 반만 끝났고요.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을 했죠. 우리 일단은 차트 제목 또 더하기 메뉴 빠른 메뉴 써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오른쪽 화살표 클릭 차트 위를 넣고요. 우리 다 놓고 데이터 바꿀게요. 축 제목은 여러분들 축 제목 옆에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기본 세로만 야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죠? 가로는 가로도 들어가 있네. 가로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기본 가로 체크 그 다음에 기본 세로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 제목이 왼쪽에 기본 세로 축 제목하고 밑에 가로 축 제목이 들어갔죠. 자 우리 차트 제목부터 데이터 바꿔볼까요? 제목을 지점별 그대로 그림 보고 치면 됩니다. 보험, 판매 실적. 요거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축제목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축제목 블록을 쭉 잡고요. 여기 여러분들 금액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밑에 있는 가로 축제목은 또 들어가서 블록을 잡고 여러분들 지점이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제목 변경했고요.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축제목과 기본 가로 축제목도 바꿨습니다. 이러면 뭐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범례의 배치 위치를 아래쪽으로 바꿔야 했죠. 오른쪽에 있는 범례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그리고 범례 서식 창이 뜨면 범례 위치가 맞바로 보입니다. 아래쪽 옵션 선택하면 끝입니다. 닫고 밑으로 내려갔죠. 자 그리고 글꼴 크기는 여러분들 저 위에 홈 탭에 하거든요. 홈 탭. 부로 돼 있죠. 야를 한번 클릭해서 부를 11 입력하고 엔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홀수, 짝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바로 선택해도 되고 직접 입력했을 경우는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택할 때는 클릭만 하면 됩니다. 자, 11로 변경했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이 끝났습니다. 5번은 그림 입력은 요게 기본 가로 중묶음선 요 전체적인 요 틀, 네모 요겁니다. 그럼 기본 가로 중묶음 사이에 공백이 있죠. 요것을 클릭하면 그림 입력이 잘 인식돼요. 여기 그림 입력입니다. 요 안에 도형 스타일을 했는데 그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 위에 보면 서식 탭에 가셔. 서식 탭. 거기에 보면 도형 스타일 그룹이 있거든요. 자세히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요게 미세 효과는 네 번째 겁니다.
색깔 보시면 파란 강조니까 두 번째 올려볼까요? 어, 그냥 파란 강조 1이네요. 5는 이거겠네, 이거. 여기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번째 줄의 오른쪽 기준에서 두 번째로 가보면 야가 파란 강조 5네요. 야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새로운 것이 차트 레이아웃 들어가는 거, 단위 레이블을 어떻게 바꾸는다는 거, 그거 처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로 넣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여러분들 3회도 해보겠습니다. 한 제가 세 문제씩 해볼 거거든요. 3회 분량. 요거 닫고. 자, 요번에 기출 유형 3회를 여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수는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암호는 8190 별표입니다. 8190 별표 2. 그리고 기타 작업 1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차트 문제는 또 뒤로 넘기셔가지고 359페이지 내용입니다. 또 한번 천천히 하나 볼까요? 자, 우선 1번부터 보시면 7월 계열 차트 종류. 여러분들 7월은 색깔이 노란 색깔이죠? 요 노란색 데이터 계열만 클릭합니다. 그러면 야가 턱 인식하겠죠? 요 계열만 잠깐 차트로 바꿀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 가시면 됩니다. 요 계열만 딴 걸로 바꿀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혼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7월 밑에 7월에 대해서 묶음 세로 막대되어 있죠. 야를 눌리셔가지고 여러분들 표식이 있는 거꾸로 선형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번째 거. 보조축 넣느냐? 넣으라 말 없네요. 확인. 그럼 7월만 이렇게 표식이 있는 거꾸로 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이고 2번은 차트 제목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더하기 눌려가지고 차트 제목 옆에 화살표 클릭, 차트 위, 그리고 차트 제목 데이터 바꿔볼까요? 월별 띄우고 성적 자료죠. 월별 띄우고 성적 자료. 자, 그래 놓고 여기에 차트 제목 여기도 도형 스타일로 넣어봤습니다. 도형 스타일은 여러분들 탭 메뉴에서 서식 탭에 가시면 된다 했죠. 그리고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아이콘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미세 효과는 여러분들 아이고 보통 효과는 이번에는 보통 효과는 밑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거예요. 요것은 여러분들 다른 거고요. 요것을 올리면 야는 투명 뭐 여러 가지 딴 말이 나오죠.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두 번 밑에 두 번째 줄에 보통 효과 중에서 황금색 강조사는 노란색 쪽이겠죠? 여기 있네. 오른쪽에서 세 번째 거. 황금색 강조사 클릭. 위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그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3번 세로 갑축을 거꾸로 디비라 이거죠. 야가 여기로 올라가게 하나 이거죠. 야들이 서로 간에 자리가 이렇게 바뀌니까 항목도 따로 올라가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왼쪽에 있는 세로 요 축을 선택하고 기본 세로 축 컨트롤 1번 축 서식 창에서 여기에 여러분 좀 내려가시면 밑으로 값을 거꾸로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하하고 서로 간에 그죠? 거꾸로 돼버립니다. 이러면 잘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이 끝났고요. 4번은 4월 계열 색깔은 파란색이죠. 그것만 다 표시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스 요소가 나오면 4월은 각 항목별로 4월은 다 색깔이 파란 색깔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딱
워드 프로세스에 있는 4월만. 요 한 개만 선택하는 방법은 요거 파란색 데이터 계열 한 번 클릭하면 단식하거든요. 한 번 다시 클릭, 야만식입니다. 천천히 2번 눌리면 돼요. 더블 클릭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한 개만 선택했을 때는 명칭이 데이터 요소라는 메뉴로 바뀝니다. 누워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거기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했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했더만은 100이 여기 딱 나오죠. 100은 여러 위치를 지정하시오. 레이블 위치는 맞아요. 바깥쪽 끝이거든요, 여기. 그러면 바꿀 거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차트 영역 또 나오죠. 둥근 모서리 해보겠습니다. 차트 영역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자, 테두리 메뉴는 돼 있고요. 제일 밑에 돼 있죠, 제가. 둥근 모서리 체크, 닫기. 둥그러졌네. 음. 자,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요까지는 이제 풀이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기출에 나온 새로운 한계 형태를 조금 요 데이터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것을 우리는 값을 거꾸로 했잖아요. 요것을 다시 여러분들 그냥 아까 했고 값을 거꾸로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추가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값을 거꾸로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책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 값을 거꾸로 체크해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 여러분 기출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쌤 뭘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제가 기본 세로 축 제목을 여러분들 그냥 요 데이터가 보니까 여러분들 성적 데이터 같습니다. 그죠? 성적이라고 여러분들 성적이라는 축 제목을 넣을 거예요. 근데 성적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성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얘입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들 공백이 한 개 떡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한 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축제목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해라면 야가 기본 요 축제목 넣을 때 세로 제목으로 넣는 거는 다 알거든요. 우리 잠시 잘못된 형태 우리 야가 축제목에 성적이 들어갔다 칩시다. 요렇게 들어갔다 칩시다. 요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잘 모를 게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한번 제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더하기 눌려서 여러분들 축 제목 가서 하좌표 클릭 기본 세로 체크하면 여러분들 야가 270도로 회전된 제목이거든요. 야를 세로 제목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요 사이에 공백이 한 개 들어있어요. 시험에. 그러면 자 일단은 방향을 바꾸는 것부터 아셔야 되니까 축 제목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1번. 그 어디서 하냐면 축 제목 서식 여기서 여러분들 요 안에서 마지막 아이콘 크기 및 속성 아이콘이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우리 축 제목 방향 바꿀 때는 여기서 가야 돼요. 여기 텍스트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별거 없구만. 새로 클릭.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렇게 블럭을 탁 잡고 성 치시고 엔터 치고 엔터보다는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 성적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띄어쓰기가 돼 있다. 시험에서. 그럼 이렇게 나오면 보통 저처럼 방금 했던 것처럼 요게 스페이스바를 넣어가지고 한 칸을 띄어쓰기 해서 새로 제목으로 만들면 여러분 이것은 감점이 돼버립니다. 어, 아니 왜 틀렸다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이런 것은 스택형이에요. 어, 글자와 글자 사이가 한 칸씩 떼어지는 게 스택형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요거 공백을 지워볼까요? 원래 치면 이렇게 성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1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시 크기 및 속성 가서 텍스트 방향 여기서 스택형이 있어요. 스택형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가 한 칸 띄어집니까? 요렇게 시험에 나오더라 이거죠. 이것 때문에 2점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세로 제목까지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요 사이에 글자가 띄어쓰게 돼 있으면 스피스 러닝과 스택형으로 텍스트 방향을 선택합니다. 요거 한 가지.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 요게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100이 나와 있잖아요. 얘가 도형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미리 한 개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빨리 제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레이블 넣을 때. 레이블 넣을 때 이것은 설명서를 넣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워드 프로세스하고 백하고 여러분들 적 항목 이름하고 숫자와 같이 이렇게 표시된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워드 프로세스 요기에 관련된 5월, 4월 요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처럼 설정하시오. 아까 그 그림처럼 어떻게 하느냐? 천천히 두 번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옆에 화살표 있죠. 이거 갖다 대면 메뉴가 또 나와요. 여러분들 갖다 대면 데이터 설명선 추가거든요. 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갖다 대면 기본 형태가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다원형으로 바꿔라고 나옵니다. 모양새를. 그럴 때는 이 설명선 개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모양새가 나와요. 여기서 레이블 도형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것이 다원형이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변경 가서 클릭하면 요렇게 바뀌는 문제. 요것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 여러분들 참조로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묶음 가로막대형으로 잠시 바꾸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차트 종류 변경 가서 여러분들 여기에 가로막대인데 묶음 가로막대만 바꿀게요. 잠시 요렇게 요거는 요 축제목은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 가로축이 갑축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있는 최대값이 요로 가 있고요. 최소값이 요로 가 있어요. 요로 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요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을 거꾸로 나가 해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요게 값축에 있는 데 가서 선택해서 이렇게 컨트롤 1번 눌려가지고 값을 거꾸로 하면 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거예요. 요번엔 그게 아니고 야가 움직임이 없고 요 120 최대값의 요 항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야는 이동 안 돼 있고 이것만 서로 바뀌어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가로축에 있는 숫자만 서로 간에 바꿀 거야. 120이 여기로 오고 0이 여기로 오고 야는 이동하지 않도록. 자, 여러분 밑에 가로축 요게 축을 선택하시고 숫자축 컨트롤 1번
그럼 야는 축에 여러분들 세로축 교차라는 게 있습니다. 축의 최대값으로 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의 최대값으로 하시면 순서는 안 바뀌고 여러분들 값을 거꾸로는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의 최대값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값을 거꾸로인 동시에 축의 최대값을 해야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이런 그림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더만은 이제 완전히 헷갈리는 거죠. 내가 값을 거꾸로 내봤는데, 그때는 이 항목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 내가 움직임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값을 거꾸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 교차를 축의 최대값 옵션을 바꿔주시면 이 항목이거든요. 항목이 여러분들 요쪽 최소값으로 이동하지를 않습니다. 요것도 같이 하나 보셔야 돼요. 값을 거꾸로 플러스 여러분들 축의 최대값 해놓으면 얘는 그대로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요것도 같이 외워놓으시면 시험장 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시험에 좀 특별하게, 좀 특이하게 나온 문제를 한 세 가지 정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트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메이크를 할 거거든요.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책 12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로 이동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소스 뭐 읽을 거냐면 4장 출제 유형 02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 02 빼기 1을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문제 메이크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이크로는 1년의 작업 과정을 기록해서 메이크로를 저장할 겁니다. 기록했던 내용을 저장할 거고요. 그리고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특정 범위를 제시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요 도형이나 단추 그릴 때 Alt키를 안 쓸 겁니다. Alt키 왜 쓰느냐? 정확하게 눈금선을 맞춰주거든요.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저장했던 이 메이크로를 할당 지정하면 여러분들 이 도형이나 단추 눌리면 요 작업 과정이 한 번만에 실행되는 기능이에요.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이 메이크로예요. 근데 메이크로에서 나오는 기록 작업이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것밖에 안 나와요. 요즘에는 형식 기호를 지정한 문제. 요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100%입니까? 100%라 말할 수는 없죠. 80%. 그리고 어쩌다가 간혹 조건부 서식 기능인데 아이콘 집합 데이터 막대를 표시하는 작업 과정을 메이크로 기록한 내용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10%. 그리고 분석 작업이 나온 적이 있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분석 작업은 우리 분석 기능이 나온 적이 있는데 분석 기능은 원래는 분석 작업 2번 문제를 위해서 우리 연습할 거예요. 근데 우리 책 보시면 128페이지부터 내용이 분석 기능 총 6가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좀 연습 좀 하고 여러분들 메이크로 기능은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형식 기억. 여기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부분합,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시나리오 데이터표인데요. 지금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요. 요거요. 데이터 표기능, 통합, 정렬, 부분합. 요서 인기가 참 좋은 분석 기능은 요 총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 표기능 통합 정렬이 기출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 작업 2번 문제에서 데이터 일성 검사 플러스 원래 필터 기능인데 분석 기능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여기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이 많이 세 가지가 많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답도 나온 적이 있고요. 시나리오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목표 요 총 6가지죠. 얘를 아셔야 됩니다. 자, 메이크로도 랜덤으로 등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요렇게. 그래서 분석 기능에 대해서 우리 10분 쉬었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128페이지 부분합부터 할 건데요. 부분합은 여러분들 그룹별로 집계를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정렬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렬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고 갑시다. 일단 정렬은 재배열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렬은 메뉴가 잠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탭에 가면 우리가 분석 기능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탭에 가면 여러분들 정렬을 제가 한번 잠시 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셀 값으로 정렬 기준을 잡았을 때는 여기에 여러분들 정렬 기준이라고 앞에 이거를 하설표를 눌러보시면 요게 여러분들 필드명이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요 데이터가. 요 데이터는 지금 정렬은 기본 방향이 행 방향이거든요. 밑으로. 그러면 학과부터 해서 여러분들 학교까지 요 필드명 아래에 있는 요 셀 안에 있는 값으로 정렬하겠다가 요겁니다. 셀 값인데 그럴 때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 세 가지 메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조로 필기 시험에도 물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눌려보시면 셀 색부터 해서 글꼴색, 셀 조건부 서식 아이콘 요 세 가지 정렬 기준을 선택했을 때는요. 어,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을 선택할 수 없어요. 야는 색깔이 들어갔거나 예를 들어서 셀 색은 셀 안에 색깔 들어간 색깔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표시할 것이냐 아래쪽에 표시할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필기 시험에 여러분들 셀 색으로 선택했을 경우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 값일 경우만 정렬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 한 가지 알아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옵션을 제가 잠시 눌려보겠습니다. 방향이 기본 정렬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은 행 방향입니다. 밑으로. 거의 기본값이.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은 열 방향이거든요. 얘를 바꿔서 확인 눌리면요. 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왜 행으로 되어 있냐면 요 행3, 행4 이 번호가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 정렬균 눌리면. 그러면 행3이 뭐냐면 행3에 있는 요 데이터들 있죠. 요 데이터를 인식해서 여러분들 열 방향으로 정렬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 행으로 돼 있으면 야는 정렬 방향이 열 방향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옵션 눌려서 여러분들 정렬도 단독 문제로 열 방향으로 정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분석 작업에. 그럴 때는 먼저 야부터 바꾸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값은 위쪽에서 아래쪽입니다. 자, 고점 한 가지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렬기는 종류도 시험에 나옵니다. 필기에. 그 다음에 기준 추가 늘리면 몇 개까지 야를 추가할 수 있냐면 64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할 때, 분석 기능할 때 요 필기 나올 거 잠시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일단 정렬은 그렇게 해서 셀값 기준일 때는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참조로 사용자 지정 목록은요. 내가 원하는 순서로 정렬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야는 등록부터 하고 써야 됩니다.
그때 요거는 여러 기출 문제 나오거든요. 좀 이따가 보고 행방향으로 정렬하는 작업이 기본적 형태고요. 열방향으로 정렬 작업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옵션 눌려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서 여러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는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 두 가지만 가능하다. 요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정렬하고 난 뒤에 부분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렬 여러분들 지금 표 안에 아무 데나 두고 왜 정렬부터 하냐면요. 부분합을 할 건데 부분합은 선행 작업이 그룹별로 집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렬해 줘야 됩니다. 묶기 위해서. 그룹별로 묶기 위해서 정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책에 보시면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에 있죠. 그럼 표 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과라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셀 값으로 정렬할 거 맞고 오름 돼 있죠. 그리고 오름은 참조로 이런 필기시험 때문에 하는데 기억부터 히읗순이 오름이고요. 한글은 숫자는 작은 수부터 큰 수, 영어는 소문자에서 대문자, 날짜는 과거에서 최근입니다. 그러면 오름을 했을 때 확인 눌려볼까요? 그러니까 경영, 유아, 정보 이런 식으로 정렬이 잘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부분합을 실행할 건데요. 부분합은 정렬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방금. 그리고 부분합을 실행하면 그룹한 항목을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야는 정렬했던 기준이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첫 줄에 학과 별 돼 있지 않습니까? 별은 묶어라 그 말입니다. 그룹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학과로 선택하면 되고요. 함수는 뭘 계산할 거냐면 집계를 할 거니까 첫 번째 구할 값은 합계의 최대값이거든요. 그럼 최대값 함수를 선택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부분합 계산 항목은 여러분들 구할 부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우리 합계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요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한 개가 끝난 거고 뒤에 또 있죠. 기본 영역, 인성동사, 교육훈련 평균도 구하라 되어 있죠.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을 실행할 때는 학과는 그대로 가셔야 되고요. 함수가 평균으로 바뀌죠. 그리고 계산 항목도 학계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기본 영역, 인성동사, 교육훈련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값 대치가 체크되어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 해줘야 됩니까? 이거 대치는 바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체크를 해제 안 하면 여러분들 체크가 돼 있으면 이전 부분합이 지하죠. 그래서 해제하면 이전 부분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제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표 안에 두고 부분합은 데이터 탭의 오른쪽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개요 그룹이 있죠, 여러분들. 개요 그룹 안에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이 뜹니다. 자, 그룹은 뭘로 할래? 물어보는 거죠. 학과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최대가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은 학계, 우연찮게 체크되어 있죠. 뭐, 나머지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학과별로 묶어서 학계에 대해서만 최대값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은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틀린 겁니다. 자, 한 개가 끝났고요.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함수 바꿀 겁니다. 두 번째 구할 것은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을 선택하고 학계는 체크 해제하시고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세 가지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제하고 확인했더만은 최대는 제일 처음에 구했던 건 밑에 있고요. 지금 최근에 구했던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균은 여러분들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요 세 가지만 데이터가 나와줘야 됩니다. 학계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그룹을 잘못했거나 함수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는 실패거든요. 그럴 때는 부분합을 제거하는 방법, 개요 다시 그룹 가서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부분합 안에 있어요. 모두 제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없어져요.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그럼 정렬했던 것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시 부분합 하시면 됩니다. 저까지가 부분합 한 가지를 해봤어요. 우리 책에는 한 개씩 한 개씩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닫아버리고요. 자, 두 번째는 교재 여러분들 131페이지 보시면요. 자, 출제 유형 공입 빼기 2를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이 말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을 구할 때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100만 원 수익을 얻고 싶어요. 이 결과가 나오려면 이 100만이 되려면 과연 아이스크림은 몇 개 팔아야 되냐 이겁니다. 야가 변수값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이 목표 찾기 기능을 수행하면요. 딱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결과셀 주소, 요 수식셀은 결과셀 주소를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 수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식셀입니다. 요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 찾는 값에는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숫자를.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이니까 변수, 변환수죠. 변수 셀 주소 찍어주면 돼요. 이 순서가 여러분들 문제 순서대로 돼 있어요. 쉬워요. 그래서 자, 문제를 잠시 보시면 요겁니다. 책에 보면 순이익 평균 I구 59,300원이죠. 들어가 보면 평균 함수로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죠. 자, 요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 65,000원이 되려면 이게 결과값이거든요. 과연 요 값이 65,000원이 되기 위해서 과연 뒤에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 현재 8% 아닙니까? 야가 몇 퍼센트로 바뀌면 야가 65,000원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순서대로 야가 결과설 주소고요. 결과값은 65,000원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변셀 주소인 C11을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능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자, 이것은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예측 그룹 안에 있어요. 예측 그룹 안에. 그래서 가상 분석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이 목표값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야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창이 뜹니다. 그러면 수식 셀에 뭘 찍어야 되느냐? 결과셀 주소, 수식된 주소죠. I9, 이 데이터 값이 요 주소를 찍어줍니다. I9가 뭐가 되기 위해서 65,000원 직접 입력합니다. 65,000원 공이 3개죠. 야가 요 값이 되려면 과연 뭐가 궁금한 거냐면 야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럼 값을 바꿀 셀 주소는 바로 C11입니다. 야를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 바로 문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 눌리면 이 결과가 바뀌면서 확인 12%가 되면 요 값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실무에서는요. 수식 셀에는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값을 바꿀 셀, 요 주소 찍을 요 주소 있잖아요. 여기 요 안에 관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포함이 돼 있어야지만 이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대로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통합이.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간단합니다.
여기 우리 커말 2급의 분석 기능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작업 순서만 잘 아시면 됩니다. 출제 유형 02 빼기 3을 여기겠습니다. 02 빼기 3. 자, 통합은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냐면요. 어,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 하는 기능이에요. 함수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 기능이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 실무에서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표가 이 순서가 학과를 잘 보시면 이 순서가 밑에 표하고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가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학과가 뭐 두 번째가 유아학 교육과가 아니고 야는 컴퓨터 게임과죠. 함수 쓰기는 뭐 조금 힘듭니다. 그럴 때 통합 기능을 쓰면 엑셀에 알아서 요 값과 이 값을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요 숫자를 자동으로 갖고 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된 결과를 갖고 와서 집어넣어 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통합을 잘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통합은 문제 패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일단은 문제 파악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요.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 통합 창을 띄어서 표를 추가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 함수는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집계할 때. 이 두 가지는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패턴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기출 유형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지금 우리 교재처럼 추가할 표들이 동일 시트 안에 표들이 작성돼 있어요. 요 패턴 한 가지. 그 다음 패턴 2는 다른 시트에 각각 표들이 작성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시트에 표들이 각각 작성돼 있는데 2번에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문제가 뭐냐면요. 표 1부터 표 3에 표 안에 데이터가 변경됐을 경우 집계한 표 안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잠시 나중에 할 겁니다. 문제를 만들어가 이 데이터 가지고 활용을 좀 할게요. 자, 지금은 책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통합 기능을 수행할 때 책 보시면 자, 표 1, 표 2, 표 3에 대한 학과별로 정보 인정부터 전공 인정에 대한 숫자에 대한 합계를 통합 기능을 사용해서 요 결과를 요게 표시하라. 그 말입니다. 요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작업할 때 요 영역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첫 행과 왼쪽료를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작업 스타트 1번이야. 1번. 그리고 통합 기능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면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여러분들 통합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야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는 뭘 쓸 것이냐. 합계 쓸 거 맞거든요. 다른 함수 나오면 눌려보면 함수가 쭉 많이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합계가 맞아요. 자, 그리고 참조에 이제 추가할 표들을 범위를 잡아서 추가 버튼 눌리면 추가되는 거거든요. 자, 표는 총 3개를 추가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표 1부터 추가하실 때 조심할 거. 우리 직결 표의 첫 행에 있는 첫 데이터가 학과입니다. 야부터 잡아요. 시험에서 학과가 여러분들 두 번째 있다면 이서부터 잡아요. 요 단기들이 요 잡으면 안 돼요. 여기 시작으로 요 학과로 시작하는 데이터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은 A4부터 표를 다 잡으시면 돼요. 스타트 맞으니까. 자, 범위는 표를 A4부터 D8을 잡고 한 개 추가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표 2도 학과부터 야도 첫 행과 왼쪽을 포함해서 다 잡아주면 됩니다. 추가. 한 개 더 있죠. 표 3도 학과부터 다 잡고 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할 레이블 첫 행과 왼쪽 열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야들이 체크를 하면 야들이 알아서 인식해서 욜로
갖고 올 때 여러분들 요 데이터를 보고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면, 이 데이터가 비어 있다면 여기에 여러분들 레이블을 넣어줘요. 요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있으면 야하고 같은 걸 찾아서 넣어주는 거 데이터 값을.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체크하시면 안 돼요. 야는 표들이 다른 시트에 존재할 때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체크하지 마시고 확인. 여기 끝입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요 문제가 교재 문제예요. 교재.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보 인정은 31,520, 뭐 국제 인정은 21,860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된 거고요. 자, 요런 패턴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패턴을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잠시 구했던 이 부분을 요 안에 있는 요 부분만 구했던 숫자만 블록 잡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우세요. 그래서 제 따라 잠시 합니다. 시트를 제가 총 4개를 추가할 건데 요 더하기가 있죠. 시트 추가하는 거야. 4번을 4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 따라 합니다. 요 시트가 총 4개가 만들어졌다면 통합 빼기 시트 가셔가지고 우선 표일 요 제목부터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야를 표일만 다 요 제목 타이틀도 잡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시트 1에 가서 A1 돼 있죠? 엔터. 자, 다시 통합 베이스트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표 2도 위에 타이틀 제목부터 해서 다 잡으시고 복사합니다. 그리고 시트 2를 클릭해서 A1 여기 그대로 엔터. 1에 0 붙여넣기죠. 같은 방법으로 표 3도 제목부터 다 잡고 복사합니다. 그리고 시트 3에 가서 A1에 엔터. 마지막입니다. 통합 베이스트 가셔가지고 표 4, 야를 다 잡고 복사합니다. 그리고 Shift 4로 가서 A1에 엔터. 그 여러분들 야가 지금 너무 기니까 야가 지금 걸쳐서 넘어가잖아요. 좀 보기 좀 싫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일괄적으로 요 길이를 자동 크기로 자동 너비로 좀 하겠습니다. 그럼 Shift 1을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Shift 4를 클릭하면 그룹이 돼요. 그룹. 그룹을 하는 이유가 우리 작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그룹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룹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A와 B 열머리끌 경계선 요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더블 클릭하면 학과가 자동 너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죠? 거기 일괄적으로 작업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해제를 잠시 할 건데요. 통합 1 시트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럼 그룹을 해제시켜야 돼요. 해제됐죠? 이제 여러분 따로따로 다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 그룹 돼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시트 클릭하면 그룹이 풀립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문제를 제가 요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이번에는 책하고 동일하게 작업을 할 건데 만약에 표 1부터 표 3 데이터가 변경될 때 집계했던 표도 자동으로 데이터가 바뀌도록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트 4에 만약 문제에서 B3부터 D6 영역에 똑같이 합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방법은. 그러면 집계할 표 시트 4에 있죠? 여기로 가서 똑같이 A2부터 여러분들 D6까지 잡아주시고요. 항상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다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데이터 탭에 가서 우리 통합 아이콘 눌러볼까요? 통합. 전 아이콘 좀 작죠? 그리고 똑같이 합계를 할 겁니다. 요 참조 추가할 때 똑같아요. 합계를 해놨다면 참조에 컷을 두시고요. 시트 1을 클릭합니다. 시트를 클릭하는 밖에 없어요. 그리고
A2부터 D4 하면 시트 1 느낌표 범위 잡혀 있죠. 엑셀은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는 구분자를 느낌표를 넣어주거든요. 자동으로.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시트에 있는 평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트 2를 클릭하면 범위가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에 갔다 보니까 보세요. 시트 2를 클릭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범위 잡혀 있죠. 같은 위치다 보니까 엑셀 잡아줍니다. 똑같이. 그런데 시트 이름은 바뀌어 있어요. 시트 2라 바뀌어 있죠. 그리고 추가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시트 3도 클릭. 똑같은 범위니까 따로 잡을 건 없고요. 요 범위 맞거든요. 시트 3에 추가. 그리고 똑같이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문제에서 여러분들 자동 반영이 나오면 반드시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체크해 볼까요? 체크. 체크하시고 확인. 그랬더니 나왔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 문제 넘어가서 문제 다 풀고 이 내용을 제출하시면 여러분들 아쉽게도 0점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잘 보면 원래는 이 열에는 데이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D열까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열이 한 개 더 추가됐어요. 이 열.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면 여러분들 0점 돼버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면 뭐가 한 개 더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 B열 있는 B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잠시 보면 A와 B 사이 경계선에 여기에 여러분들 더블 클릭해 보세요. B열이 삽입이 돼 버렸어요. 이러면 채점기는 어디까지 채점을 하냐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채점합니다. 이하가 없으니까 0점 추가되는 거죠. 이하 때문에, 이하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삽입된 비열을 삭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열을 한번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 요렇게 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열을 반드시 쓸데없이 추가됐던 비열을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중요한 파일이 하나 요 작업입니다. 요 작업.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통합은 쉬운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동 반영 여러분들 쓸데없는 열 추가되거든요. 야는 지우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 닫기 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유형 체크 네 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 표기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요거 닫겠다면 열기 133페이지입니다. 요번에는 출제 유형 02 빼기 4입니다. 02 빼기 4. 자, 데이터 표기능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려와서 데이터 표기능이 뭐냐면요. 수식의 계산 원리를 활용해서 데이터 표기능을 통해 계산된 이 수식을 갖고 와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행 변수와 열 변수가 존재하거든요. 이 변수에 있는 안에 데이터, 이 안에 있는 셀 주소 부분을 원본에 있는 셀 주소하고 서로 여러분들 바꿀 겁니다. 바꾸어서 삽입이 될 겁니다. 바꾸어서 똑같은 원리로 이 주소가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데이터 표기는요 왼쪽이나 위쪽에 수식이 한 개 만들어져 있어요. 수식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책을 잠시 보시면 상환 기간과 연 이율 변동이 뭐냐면요 이 데이터가 아니고 요겁니다. 뒤에 있는 표 있죠.
위에 있는 요 변수값들이 상환기간이라는 변수값이고요. 왼쪽에 있는 요 값들은 열 변수라거든요. 연 이율에 대한 변수값들이에요. 상환기간이 12개월부터 84개월로 변하는 요 하고 연이율 3%부터 25%요 변동에 따른 무엇을 여기에 계산할 거냐면 여러분들 끝에 보니까 월납부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식도 안 주어져 있고 어떻게 하느냐 앞에 보니까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 냈죠. 그러면 왼쪽이나 위쪽에 수식이라는 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럼 끝에 월납부액을 구해냈죠. 여기 왼쪽 보니까 월납부 구했던 식량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잠시 셀에 가볼까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PMT 함수라는 함수 써서 여러분들 월납부액을 한 개 구해놨어요. 요 PMT 함수는 여러분들 1급 시험에 나오는 함수거든요. 제모함수예요. 페이먼트 약자인데 지불이라는 뜻입니다. 야는 대출했을 때나 상품을 할부로 구입했을 때 매달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하고 같이 갚아야 될 돈을 구하는 함수예요. 매달 불입할 금액을 구하는 함수가 PMT 함수거든요. 그럼 얘는 보세요. 이 사람 1억을 빌렸어요. 연이율 이자가 1년에 10% 이자입니다. 60개월 상환기간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된다? 212만 4,704원씩 갚아야 되는데 나는 연이율하고 상환기간을 따로 한 만들어 봤어요. 표로. 이렇게 이 변동에 따라서 이 금액이 요 금액이 여기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문제 보면 수식셀 주소를 먼저 파기가 갖고 와야 되거든요. 표로. 문제를 보면 끝에 보면 뭐 변동에 따른 무엇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물음표 이 자리에 보면 월납부액을 계산하시오 돼 있죠. 그 월납부액 셀 주소가 수식셀 주소입니다. 왼쪽이나 위쪽에 들어가 있어 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 주소가 어떤 거냐면 이 C6 주소죠. 색깔을 넣어드리면 요게 수식이 작성돼 있어요. 요것을 그대로 여기로 갖고 올 거예요. 요 수식을 쓰기 위해서. 그럼 어디 갖고 와야 되냐면 여러분들 위쪽에 있는 요 변수가 상환기간인데 이 변수를 행변수라고요. 왼쪽에 있는 이 변수 열변수랍니다. 왜냐하면 F열에 다 입력됐다 해서 열변수라고요. 야는 사행에 다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행변수랍니다. 행변수와 열변수가 교차하는 이 주소에 수식을 가져와야 돼요. 왜? 똑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갖고 오냐면요. 요 F4에 가셔가지고 넌을 넣고요. 수식이 들어있는 주소 이게 아닙니까? 야를 그대로 땡겨와야 돼요. 그러면 주소를 찍어주면 됩니다. 엔터 갖고 왔어요. 이 갖고 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야를 들어가서 복사해서 이게 갖다 붙여도 한 게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넌이 좀 쉽거든요. 편하잖아. 그럼 이 수식을 활용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썼던 연이윤하고 여러분들 상환기간 요 데이터를 대신해서 이 변수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말 그대로 바꿔치기 한다는 소리예요. 이 어느 부분, 이 수식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연이율은 현재 보면 여러분들 주소가 C4입니까? C4 요 주소를 대신해서 요 주소 대신에 여러분들 이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상환기간이 C5거든요. C5 요 자리에 이 변수 주소가 들어가서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계산할 겁니다. 단지 이 두 개 값만 이 변수 값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예요. 거기 데이터 표기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일단 갖고 와야 돼요. 그 갖고 온 위치가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행변수와 열변수가 교차하는 주소, 위치, F4죠? 넌을 넣고 수식셀 주소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져온 수셀 주소를 기준으로 표 범위를 다 잡아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F4를 시작으로 여러분들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드래그를 쭉 해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환기간 글자하고 연이은 글자는 들어가진 않죠.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데이터 표 기능에 들어가기 위한 전작업이에요. 자, 요까지가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 우리 데이터 표 기능은 또 어디 있느냐? 가상 분석은 있습니다. 야도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거기 데이터 표를 클릭하면 돼요. 한번 눌려볼까요? 자, 범위를 잘 잡았다면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예측 그룹 안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 표를 눌려볼까요? 그러니까 딱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 아닙니까? 행 입력 셀, 열립 셀, 여기 도대체 뭘 찍어야 되냐 이거죠, 이 자리에. 자, 여러분들 행 입력 셀에는 뭘 찍어야 되냐면 위쪽에 있는 변수가 행 변수거든요. 요 위쪽에 있는 변수값에 대한 수식에서 사용한 원본 셀 주소를 찍어야 됩니다. 상환 기간 주소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C5를 지정하면 C5 셀 주소를 대신해서 변수에 입력된 요 셀 주소가 들어가서 계산을 수행하거든요. 바깥이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수식 위쪽에 있는 변수값에 대한 원본 셀 주소를 찍어주면 되고요. 열 입력 셀은 왼쪽에 있는 변수가 제가 조금 전에 이 변수가 여러분들 열 변수를 했죠? 그죠? 그럼 얘는 연이율 변수거든요. 연이율에 관련된 원본 주소, 이 주소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주소 대신에 이 주소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계산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육셀은 뭘 찍어야 되냐면 상환기 원본 주소 C5를 찍어주면 되고요. 열입력셀은 왼쪽에 있는 변수 연이율이죠. 원본 주소 이 식에서 또 원본 주소가 C4입니까? 이 한번 찍어주면 돼요. 그럼 이 주소와 이 주소를 대신해서 각각의 입력된 변수가 입력된 이 주소가 들어가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더라 이거죠.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샵은 좁아서 그러는 거 제가 좀 넓혀볼게요. 다 잡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계산이 한 방에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3% 1년 갚겠다 하면 한 달에 1억 빌렸을 때 842만이 갚아야 되지만 야를 84개월로 늘렸을 때는 132만 이렇게 갚으면 되겠죠. 음. 여러분들 이렇게 연이율과 상환기간 변수값에 따라서 요 데이터 표현을 통해서 구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행에는 뭘 찍어야 될지, 여림새는 어떤 주소를 넣어야 될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데이터 표 기능입니다. 자, 한 가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마지막 시나리오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복수 문제는 원료를 와서 할 겁니다.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석 기능 여섯 번째 겁니다. 시나리오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제 유형 02 빼기 5를 여시면 됩니다. 자, 시나리오는 무슨 기능이냐? 여러분들 시나리오는 목표값 찾기하고 반대 기능이에요. 이 안은 변수값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입니다. 예상값을 구한다거든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100개 팔면 이익금은 얼마나 남을 것이냐, 마진이. 200개 팔면 얼마나 남을 것이냐, 결과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이 변수값을 입력해서 이 값을 한번 예측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 시나리오예요. 그럼 시나리오는 제일 작업 순서가 변수 셀 주소, 이게 변경 셀이거든요. 바뀌는 주소. 결과 셀 주소를 문제에서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변수절의 힌트가 뭐냐면요. 뭐뭐와 같이 변동되는 경우니까 바뀌는 경우 아닙니까? 이 물음표 요 자리가 변수 셀의 힌트고요. 마지막으로 결과셀은요. 뭐뭐의 변동 시를 작성하시오. 이 값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야가 결과셀 주소 힌트입니다.
우리 문제를 잠시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서 첫 줄에 보면 135페이지죠. 순이익 H 여러분들 17주소 야죠. 순이익률인데 이하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라고 나왔잖아요. 이 주소 노란색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주소가 변수셀 주소입니다. 야가 어떻게 바뀌는 경우냐면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만들 거거든요. 밑에 책 보시면 시나리오 1 보시면 순위 인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변수 조 주소에 입력될 값이 30%입니다. 30%로 입력했을 경우 한 가지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20%를 입력했을 경우 두 번째 시나리오 만들 때 넣을 거예요. 이게 마구 입력하진 않습니다. 그럴 때, 자, 결과수의 주소는 뒤에 보시면 순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야 돼 있죠? 우리는 이하가 30%하고 20%로 바뀌었을 경우에 뭘 알고 싶은 거냐면요. H 여러분들 15. 여기 순이익의 합계거든. 요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예측해 보자. 그 말이거든요. 파란색 말고 딴 색깔로 넣어드리면 뭐 녹색. 이 값의 결과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야가 변수를 요소야 결과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H7이 변수셀, H5 결과셀입니다. 이거 왜 파게 되냐면 시나리오 만들 때 이 주소를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부터 파악하셔야 되고요. 시험에서 여러분들 변수와 결과셀 주소는요, 무조건 한 개씩이 아니에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개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정의시킵니다. 이름 정의하는 이유가요. 셀 주소나 범위를 대신해서 이름으로 표시하는 기능인데 우리 엑셀에서 이름을 정의하는 이유가 시나리오에서는요. 우리 주소가 이렇게 결과 셀에 요 주소가 나오면 야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보고서에서. 야를 이름 정의해서 이름을 표시하면 듣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죠. 이까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름을 정의하는 이유는 실무에서는요. 시트 간에 계산을 수행할 때 많이 써요. 이름 정의. 또 이름 정의는 어디서 하느냐? 이름 상자에 가서 입력 후 엔터만 쳐주면 됩니다. 이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름 상자는 셀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름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책에 보시면 셀 이름 정의라고 변수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정의를 시키거든요. H15셀에 가서 여기에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이름 상자가 어디냐면 여기에 주소 나오면 여기 이름 상자예요. 야를 한번 클릭하시고 블럭이 잡힙니다. 여기 여러분들 순위 합계할 때 띄어쓰기 할 수 없습니다. 이름 정의는 공백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붙여서 쳐야 됩니다. 엔터. 이 완료예요. 그럼 주소 대신에 요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나중에 결과 보고서에서. 자, 두 번째는 H17셀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셀 포인트를 두고 이름 상자를 한번 클릭. 여기에는 책 보시면 순이익률이라고 해냈죠. 순이익률. 여러분 순이익률 할 때 이형이 아니고 리얼이죠.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만약 오타가 났다. 내가 이름을 엉망진창으로 잘못 정했다. 그럴 때 이름을 지우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우는 방법. 수식 탭에 가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정의된 이름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삭제하고자 이름을 선택 후 바로 위에 삭제 버튼이 있거든요. 이를 누르면 이름 정의가 지워집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순이익률이 내가 이걸 잘못했다. 이것을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 어디 하냐면 소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의 이름 관리자 눌러볼까요? 딴 건 뭡니까? 이거는 답안 때문에 뭐 필요 없는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만약에 순이익률, 이하가 잘못됐다 칩시다. 물론 편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삭제 버튼 제가 잠시 눌러볼까요? 일단 진짜 지우개 삭제하겠느냐? 예, 삭제할 겁니다. 확인. 자, 한번 삭제해 볼게요. 닫기. 그랬다면 다시 이 주소가 뜨면 이름 없어졌네요.
주소 나오네.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다시 클릭해서 한 번만 더 이름 정의할게요. 순이익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일단 이름 정의가 두 군데 잘 됐다면 이제 기능 들어갈 겁니다. 자, 시나리오 작성하러 갑시다. 자, 이것은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야도 마지막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 자, 시나리오 만드는 겁니다. 추가 버튼 클릭. 그럼 쌤 이름은 뭘로 해야 됩니까? 문제 보시면요. 시나리오 1 옆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수은이익 띄우고 인상이죠. 그거 치면 돼요. 책이 보면. 수은이익 띄우고 인상입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공백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셀이 변수셀을 줍니다. 우리 미리 파악했죠? 여러분들 H17이죠? 17. 야를 클릭하면 되죠. 야가 변경셀, 변수셀 줍니다. 야를 여기에 클릭을 해서 원래 거 지워버리고요. 이걸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 입력된 값을 요구하는 시나리오 값 창이 뜨거든요. 눌러볼까요? 그럼 어떤 값을 입력할래? 물어보는 거죠. 변경 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책에 보면 30%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설정하기 전에 여기에 순이익률이랑 이름 정의돼서 나와줘야 돼요. 지금 그림. 여기 주소 나오면요. 여러분들 취소하고 이름 정의하고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행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빵점이에요. 요 이름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30%. 30만 치면 안 되고 30%. 선생님 0.3 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 됐고 추가 눌리면 이건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이 뜹니다. 추가 눌려볼까요?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 옆에 보니까 이름이 있죠. 순이익, 어, 순, 순이익 여러분들 띄우고 이나 요것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손댈 필요 없어요. 확인. 그럼 두 번째 변수값 뭐라 입력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20% 책에 나와 있죠. 이제 시나리오 만들 게 없어요. 그래서 추가 늘리면 안 되고요. 확인. 그럼 시나리오 관리자 창으로 되돌아옵니다. 시나리오 두 개 만들어졌죠? 마지막 작업이 한 개 남았습니다. 요약 보고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약 버튼 클릭. 요약 보고서 맞죠?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야, 알고 싶은 거 결과. 야, 맞아요. 확인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요 앞에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보고서가 만들어지면서 자, 뭘 체크해야지 하면 시험장에서 자, 여러분들 이름 정의 잘 됐는지 시나리오 이름 오타가 없는지 변수값 입력을 잘했는지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정의한 이유가 이 주소로 돼 있다면 야가 무슨 의미인지 야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름으로 탁 표시하니까 쉽게 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는 그죠?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겁니다. 요까지가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하고 여러분 원료로 오시면 복습 문제 풀고 뒤에 기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